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전달해 드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1차 발행 가격 얼마 정도로 나올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1월 23일 날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 올라오고 정정된 공시 때문에 24일 날 주가가 엄청 급등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투자자 서한이 이수페타시스 측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저희가 앞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 무엇을 이수페타시스 측에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차 발행 가격 오늘 2월 19일 이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다 끝나고 제가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한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산한 결과값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1차 발행 가격 33,300원으로 산출이 됐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3.42%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1차 발행 가격도 시장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확정 발행 가격이죠. 그리고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와야 2차 발행 가격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하는 기관들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그런 기간에 기업들이 또 어떤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을 좀 준비해 놓고 그런 이슈거리들을 준비해 놓고 언론에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중간에 공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는 나오는 공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도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나 아니면 주요 공시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 일정에 맞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행 가격 산출 기간하고 희한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떨어졌던 주가가 회복하는 거, 여기에 대한 관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그런데 유상신주 청약에 내가 참여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멤버십 채널에서 이 텔레그램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결정을 내려서 어제 날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매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왜 그랬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 지금 1차 발행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1차 발행 가격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2차 발행 가격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1차 발행 가격과 2차 발행 가격 중에 먼저 낮은 걸 골라야 된다. 그래서 1차 발행 가격이 낮게 나오면은 2차 발행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1차 발행 가격을 고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확정 발행가의 계산 방식 자체가 이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공시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루닛이에요. 제가 루닛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이 유무상증자 진행할 때 확정 발행 가격 미리 좀 계산해 가지고 예측을 해놨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공시 나오기 전에 좀 미리 팔았어요. 그래서 미리 계산하고 선제적 대응이 좀 중요하다. 특히나 공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이수페타시스는 1차 발행 가격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 하지만은 2차 발행 가격 이 부분이 이제 회사에서 집중해서 좀 볼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권리락일 이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준비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확정 발행 가격 계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커지면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코앤드림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 가격이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그 기산일입니다. 그리고 공시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날 오전에 나오든지 아니면 빠르면은 뭐 내일 오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장 끝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루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데이터 집계가 다 끝나자마자 바로 계산이 정확하게 가능할 거고요. 1차 발행 가격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벤자민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
이 전달해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해 두시고 경험적으로 하나 쌓아 두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이런 공시들 보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사이트,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보다는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겠네. 투자하면서 내가 이 기업에서 이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라고 알고 투자하는 것과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모르고 당하는 거, 이 둘의 투자 스탠스 차이는요. 분명히 성과에서도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에코앤드림, 이 에코앤드림도 유상증자 발표했던 기업으로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었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결정을 4월 30일 날 공시를 내고 신주가 상장되기 전인데 무상증자를 발표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고 이제 앞으로 실행을 옮기겠다. 이런 투자자 서한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언급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과 이 무상증자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업 가치 제고 방안 중에서는요.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현금 배당이나 아니면 주식 배당도 있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거, 그래서 EPS 올리는 거,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무상증자도 이 부분에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가 왜 근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실시하잖아요. 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나서 기업의 어떤 특정한 계정에 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의 계정이 아니라요.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자본잉여금 항목 계정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정 발행가가 24,6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차 발행 가격이 제가 오늘까지 가안으로 33,300원으로 가안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이수페타시스의 액면가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이 이수페타시스가 1,000만 주 정도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발행하는 데 있어서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은 이 차이만큼, 주당 32,300원만큼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만 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략 3,200억 정도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사용해서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잉여금 항목 중에서 대체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씁니다. 그런데 자본잉여금 항목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쌓여 있는 저 돈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 그 중에 하나 에코앤드림도 이렇게 했었고, 아까 제가 루닛 보여드렸잖아요. 루닛 같은 경우도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공시도 같이 때려버리고.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랬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 날짜 보면은 참 절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7월 29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상증자를 7월 23일 날 발표합니다.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도 무상증자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타이밍 절묘하게 맞춰서 공시를 무상증자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주주들을 더 묶어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주가 상장됐는데도 무상증자를 또 배정받으려고 가만히 홀딩하고 있는 주식수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신주가 상장이 되고 빠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도 이 무상증자를 썼었다. 그래서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무상증자를 시차를 두고 실행하면서 신주가 상장되더라도 떨어지는 그 속도를 좀 완만하게 완충했던 그런 공시에 경영의 전략을 썼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보게 되면은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최근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잘 안 바뀝니다. 유상증자 실시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앞으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의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무상증자라는 것을 실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본 잉여금 항목에는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또 이익 잉여금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재원으로 잘 안 써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만들어낸 이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써서 해요.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 보면은 890억 정도입니다. 890억. 이게 이제 앞으로 3천억이 넘는 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890억을 가지고 지금 액면가 1,000원으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1대1도 나오기 힘들어요. 무상증자 발표를 하는데 1대1 이하로 나오게 되면 주가 하락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착시 효과 때문에 1대1 이상으로 나와야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쌓여지게 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 발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확정 발행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도 높아지게 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액면가보다 높은 그 금액이 회계 계정에 쌓이게 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본 총계는 변하지가 않지만 자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는 무상증자를 좀 좋은 조건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유상증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는 거죠. 단 지금 주가 기준에서 뭐 지금 발행된 주식 수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착시 효과나 아니면 거래 유동성을 늘리는 이런 효과는 엄청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좀 비싼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하기 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가격대다라고 하는 그런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무상증자하면은 거래 유동성을 굉장히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거든요. 1대3 무상증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일 전과 후의 가격 차이는 4분의 1 가격. 그래서 지금 주가에다가 곱하기 4 하면은 무상증자 하기 전의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채널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예요. 2월 18일 어제 날짜에 제가 오늘 기준 시장가 전량 매도 의견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4년도 12월 3일 부분 수익 실현한 거 제외하고 나서도 1차 30% 수익 실현,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다. 그래서 6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총 합쳐서 90%가량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입니다. 권리락일 이후에 재진입 여부를 저는 판단을 하고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지금 이거 98% 정도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다 보면은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계속 오랫동안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조정은 분명히 겪으면서 가잖아요. 조정 없이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는 종목, 이런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좀 해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가도 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이 저항과 지지 추세를 만들면서 가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제 수익 실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렇고,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크게 수익을 많이 못 봤는데요,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 구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수익 실현을 이제 권리락일 전에 아니면 또 권리락일 이후에 또 때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추이 봐가면서 우리는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됩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처럼 이제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PBR 높은 기업들 있죠.
뭐 PER도 마찬가지지만은 재무적인 지표들이 조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LS증권에서 얼마 전에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그 리포트 보니까 이스페타시스를 예상되는 타깃 종목 중에 하나로 꼽더라고요. 뭐 맞출지 못 맞출지는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익 났으니까 이제 수익 실현하고 싶어지는 이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멤버십 채널에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어제 기준으로 해서 63.05%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저희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타이밍 봐가면서 다시 재진입할 텐데 항상 뭔가 대응이 끝난 상태에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0일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가가 하락한 뒤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때 멤버십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주가 하락할 거다. 11월 11일이 이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빠지고 이 할인 매수가 기회가 될 때 우리가 그 이후에 들어가자라고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브리핑 드리면서 이 이스페타시스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있었고요. 영상 이제 이스페타시스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다 진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채널 멤버십 채널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 확인하시면은 이 영상 하단 부분에 영상 설명란이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영상 설명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벤자민이 직접 종목도 고르고요. 추천도 드리고 브리핑 드리면서 저 텔레그램 채널은 그 들어와 계신 분들의 수익 추구가 목적인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낸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영상 설명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칭 채널입니다.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차 이 사칭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채널 자체가 사칭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이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요. 링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링크를 직접 보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링크를 클릭하셔야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텔레그램 채널이나 아니면은 카카오 오픈 채팅 다 사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영상 설명란에 나오는 그 내용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투자 관련 자격증 다 보유하고 있고요.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과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